BTS, 블랙핑크 등 K-팝의 한국 음식, 한국 가전 등 한국이 많이 알려지고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오늘 사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리입니다. 미군 장교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어는 전혀 하지 못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한미군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죠.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부모님 고향이라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택 주한 미군 기지 안은 미국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지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죠. 거리의 간판들은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알파벳은 찾아보기 힘들었죠. 영어를 못 쓰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인데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배가 고파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번역기를 켜려는 순간이었죠. 카페 직원이 먼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았을까요? 더 놀라운 건 유창한 영어였죠. 당황한 제 표정을 보고 카페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외국인 손님 많이 오세요. 커피를 받아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자세히 주변을 살펴봤죠. 한글 간판 사이사이에 작은 영어 표기가 보였습니다. 지하철 안내판도 버스 정류장 표지판도 모두 영어가 함께 있었죠. 처음 느낀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죠. 다들 편하게 걸어다니고 현지인들과 대화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기지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자마자 또 당황했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메뉴판 옆에 음식 사진이 크게 있었고 영어 설명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주문을 하려는데 직원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퍼스트 타임 인 코리어. 또 영어로 대화가 이어졌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추천받았죠.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우리 부모님이 그리워하시던 한국 음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기지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침의 불안감은 어느새 사라졌죠. 오히려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외국인 친화적인 나라였으니까요. 기지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밤거리가 보였죠.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였죠. 이곳에서의 생활, 생각보다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한국어 공부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에게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좋네요. 다음엔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한국 음식점도 찾아볼게요. 첫날을 마무리하며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됐습니다. 미군 기지 헬스장만 다니다가 문득 한국 헬스장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운동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 기지 근처에 괜찮아 보이는 헬스장이 있어서 등록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제가 드는 중량보다 무거운 무게로 데드리프트를 하고 계셨죠. 처음엔 한두 번 하시나 했는데 연속으로 10회를 거뜬히 해내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아저씨들 몇 분이 더 계셨는데 다들 엄청난 중량을 들더군요. 미국에서도 헬스를 오래 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도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아저씨들이 탈의실에서 갈색 액체가 담긴 병을 꺼내더니 마시는 거였죠.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김 관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한 병을 건네주셨습니다. 한약 든든하게 마시고 운동해야 제맛이지.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셔봤는데 의외로 부드럽고 달달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다니다 보니 아저씨들과 제법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박 아저씨가 운동 끝나고 저를 불렀죠. 오늘 우리랑 같이 가자. 진짜 보충제 맛있는 데로 데려갈게. 따라갔더니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여기가 보충제 파는 곳인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이번엔 이 아저씨가 막걸리를 주문하시더군요. 단백질 보충은 삼겹살이랑 막걸리가 최고야. 황당했지만 한번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기름진 삼겹살에 시원한 막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게다가 다음날 운동할 때 더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마이크가 저를 떡볶이 맛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삼겹살은 이제 제법 즐기게 됐지만 매운 음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떡볶이 정도야 뭐 그리 맵겠나 싶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한 입 크게 먹었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났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연거푸 들이켰는데도 화끈거림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의 초등학생들이 태연하게 떡볶이를 먹고 있더군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린아이도 먹는 음식을 미군 장교가 못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날부터 조금씩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한 입 크기를 작게 해서 먹었고 점점 양을 늘려갔죠. 어느새 매운맛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떡볶이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은 동료들에게 제가 떡볶이 맛집을 추천합니다. 이 집은 국물 떡볶이가 일품이야. 저 집은 로제 떡볶이가 대박이지. 한국인 친구들도 제 추천을 믿고 따라오더군요. 헬스장 아저씨들과는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이제는 한약도 거부감 없이 마시고 운동 후에 삼겹살과 막걸리도 완전히 즐기게 됐죠. 한국식 운동 문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제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시장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만 다니다가 동료가 전통시장을 추천하더군요. 진짜 한국을 알고 싶으면 전통시장에 가봐야 해. 처음 들어선 시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생전 처음 맡아보는 음식 냄새도 코를 자극했습니다. 약간 위축된 제 모습과 달리 동료는 자연스럽게 시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쪽으로 와봐. 먼저 이걸 먹어봐야 해. 동료가 호떡 가게 앞으로 저를 데려갔죠. 갓 구워낸 호떡 냄새가 달콤하게 풍겨왔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니 군침이 돌았죠. 이거 진짜 맛있을 거예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데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죠. 맛있지? 군인이라면 하나 더 줄게. 상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호떡을 하나 더 건네주셨습니다. 이런 친절이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죠. 시장 구경을 계속하다가 긴 모양의 과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동료가 설명해 주더군요. 약과라고 하는 한국 전통 과자야. 그 옆에는 또 다른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순대야. 당면이랑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만든 거지. 처음엔 재료 설명을 듣고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한 조각 집어들었죠. 예상과 전혀 다른 부드러운 식감에 놀랐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이상하게 중독적이었죠.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요.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양손 가득 음식을 사고 말았습니다.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사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머니를 만져보니 지갑이 없었죠. 잠깐만요. 제 지갑이. 급하게 가방을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했던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 아저씨, 이거 찾으시죠? 가게 앞에 어린아이와 주인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죠.
계산하시고 두고 가셔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순간 안도감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이게 한국이야. 잃어버린 물건도 결국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 그날 이후로 시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정겨운 사람들, 맛있는 음식들. 이곳에서 진짜 한국을 만날 수 있었죠. 어느 날 밤,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그냥 참았겠지만 마침 한국인 친구 민수가 배달 앱을 추천해줬던 게 생각났죠. 처음 앱을 열었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수많은 식당이 영업 중이었죠. 이 시간에도 음식을 배달한다고요? 치킨을 주문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30분 안에 배달되면 공짜라는 피자 광고가 유명하죠. 그런데 주문하자마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20분 내로 배달하겠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기다렸는데 정말 20분도 안 돼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따뜻한 치킨이 제 앞에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신기한 건 배달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미국의 편의점과는 완전히 달랐죠.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까지 식사 대용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즉석 음식 코너였습니다. 라면을 사고 그 자리에서 끓여 먹을 수 있다니요. 물도 알아서 자동으로 넣어주고 시간도 맞춰주는 기계까지 있었죠. 처음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편의점 음식하면 핫도그 정도였는데 여기는 달랐죠. 반찬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각김밥은 또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발명품일까요? 뜯는 방법을 몰라서 처음엔 헤맸지만 포장지의 비밀을 알고 나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매주 새로운 편의점 음식을 시도해보는 게 취미가 됐습니다. 새로 나온 도시락이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그날로 달려가서 사봐야 직성이 풀리죠. 동료들은 절 보며 웃습니다. 편의점 음식 평가하는 맛평론가 다 됐네. 그래도 전 즐겁습니다. 매일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특히 야식이 당길 때면 편의점은 구세주 같은 존재입니다. 24시간 영업하니까 새벽에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죠.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면 허기도 달래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한국의 편의점과 배달 문화는 제 생활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도 이런 편리함을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인 친구 민수가 어느 날 저를 찜질방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우나 아니에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죠. 하지만 이게 웬걸 들어서자마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서니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민수 씨, 다들 왜 이러는 거예요? 당황한 제 모습에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이래요. 개인 샤워부스 같은 거 없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죠. 민수가 때밀이를 추천했습니다. 한국에 왔으면 이건 꼭 해봐야 해요. 때밀이 아저씨가 제 팔을 잡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떼수건이 피부를 스치는 순간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때밀이가 끝나고 거울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와, 이렇게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니.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때밀이의 고통이 순간에 잊혀졌죠. 찜질방으로 올라가니 민수가 노란 수건을 양머리처럼 접더니 제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의아해하는 제게 식혜와 구운 계란을 건네주었죠. 찜질방에서는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에요. 반신반의하며 먹어봤는데 이게 웬걸? 달달한 식혜와 짭조름한 계란의 조화가 예상 외로 맛있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우나가 아니라
인간 5분이잖아요. 5분도 못 버티고 뛰쳐나왔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얼음방에 들어가자마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 이런 게 천국이구나. 더운 방과 차가운 방을 번갈아 가며 즐기는 재미에 푹 빠졌죠. 이제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찜질방을 찾아갑니다. 때밀이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게 됐고 식혜와 계란은 필수 코스가 됐죠. 처음에는 이상하게만 보였던 한국의 목욕 문화가 이제는 제 삶의 즐거움이 됐습니다. 주변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꼭 가봐야 할 곳이야. 인생이 바뀔 거야.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죠. 한글도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됐고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근 후면 동료들과 자주 시장에 들러 군것질을 했습니다. 호떡 아주머니는 이제 절 보면 반갑게 웃으며 오늘도 왔네 하고 인사를 건네시죠. 헬스장 아저씨들과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삼겹살에 막걸리는 기본이 됐고 한약도 이제는 저절로 찾게 됐죠. 김철수 관장님은 절 보면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어 하고 웃으십니다. 떡볶이는 이제 매운맛 순위를 따질 정도가 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먹는 걸 보고 충격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제가 더 매운 걸 찾아다니죠. 찜질방은 주말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때밀이도 이제는 아프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지더군요. 양머리 수건을 쓰고 식혜 마시는 것도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배달앱은 제 생활의 일부가 됐죠. 밤늦게 배고플 때면 망설임 없이 주문합니다. 편의점 도시락 신제품은 제가 제일 먼저 맛보고 동료들에게 추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절 보더니 말했습니다. 제이슨, 이제 한국에서 살아도 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린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니 한국은 이미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죠. 처음 느꼈던 문화 충격은 어느새 매력으로 바뀌어 있었고 낯설었던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한글 간판들, 시장의 활기찬 모습, 정겨운 인사를 건네는 이웃들.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더 이상 이국적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여기서 계속 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파견지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새로운 고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특별한 추억으로 쌓여갔습니다.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고향이었죠.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익숙한 풍경인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카페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려는데 긴 줄이 보였죠.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썼던 모바일 주문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점원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잊어버린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한국의 편리한 주문 시스템이 그리워진 겁니다. 다음 날은 더 큰 불편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차가 없어서 난감했죠.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로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버스를 타려고 해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국의 버스는 몇 분 간격으로 오고 항상 정확한 시간에 왔었죠. 여기선 30분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은 아예 찾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가 오히려 편리함의 상징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선택지조차 없었죠. 가장 힘든 건 식사 문제였습니다.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도 마땅한 식당을 찾을 수 없었죠. 한국에서는 골목마다 맛있는 식당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편리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배가 고파도 답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늦게도 배달이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서비스를 찾아볼 수 없었죠.
편의점도 그립고 찜질방도 그립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거리의 활기, 음식의 맛, 사람들의 정, 모든 것이 그립더군요. 편리함을 넘어서 이제는 그곳이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했던 곳은 어디일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죠. 망설임 없이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요. 이번에는 일시적인 파견이 아닌 영구적인 정착을 위해서죠. 귀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인으로서 의무감에 시작된 한국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이건 제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한국은 이제 제게 새로운 고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군들이 한국 귀화 열풍까지 분다는데 정말 대단한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삶을 경험하면 편리하고 안전한 것만큼은 잊지 못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감동을 담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